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 핀테크 강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티커 심볼로는 SOFI죠.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166%나 급등했어요. 와, 이게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가 한 24% 오른 거랑 비교하면 정말 눈에 띄는 성과인데요. 최근 재무실적 발표도 아주 탄탄했고요. 근데 뭐랄까,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확 오르면 꼭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는 거예요. 타이밍 좋게도 최근에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페드가 드디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경제 전반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변화가 과연 소파이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소파이의 이 성장세가 진짜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이 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우선 그 거시경제 환경 변화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달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내렸죠. 이게 2024년 12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꽤 오랫동안 높은 금리가 계속됐었는데 드디어 방향이 좀 바뀌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한 두 차례 정도는 더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고요. 네,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돈 빌리기가 좀 쉬워지니까요. 맞습니다. 그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더 열 수도 있고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제 전반에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 여기서 특히 소파이 같은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 그렇죠. 단순히 생각해도 이자 부담이 줄면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근데 정말 재밌는 점은 소파이는 이미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지난 1, 2년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해왔던 사실이에요. 지난 2분기 실적만 딱 봐도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나 뛰었고요. 신규 고객도 무려 84만 6천 명. 이게 순증가분이에요. 네, 84만 6천 명 순증. 대단한 숫자죠.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기라는 어떻게 보면 역풍 속에서도 이 정도 성장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라는 순풍까지 이제 불어주면 그 성장세가 얼마나 더 가팔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이렇게 두드러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소파이가 실행한 신규 대출 규모, 이게 개인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다 합쳐서 총 8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1년 전보다 64%나 늘어난 수치예요. 정말 놀라운 속도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소파이의 수익 구조인데 단순히 대출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실행할 때 받는 그 수수료 수입도 꽤 크다는 점이거든요. 아, 네. 오리지네이션 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출 사업이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뭐랄까, 이미 잘 달리고 있는 경주마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할까요? 고객 확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출 실행 규모 면에서도 성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하는 잠재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대출받기 괜찮은 시기인가? 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파이의 신규 대출 실행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소파이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대출이 늘어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혹시 못 갚으면 어떡하지? 하는 위험, 즉 부실 위험, 디폴트 리스크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죠. 당연히 따라오는 위험이겠네요. 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소파이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위험 관리도 같이 가야 하니까요. 소파이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꽤 흥미로운데요. 바로 누구에게 빌려주느냐, 즉 고객층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좀 탄탄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량 고객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죠. 우량 고객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를 들면요. 소파이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보니까 가중 평균으로 16만 1,000달러 수준이에요.
그리고 신용점수인 파이코 점수도 가중평균 743점.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미국 전체 평균 파이코 점수가 710점대 초반 정도거든요. 16만 달러 소득에 743점. 네, 확실히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죠. 네, 그 숫자들만 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좋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대출 상환 능력이 뛰어나고 연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소파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크리스 라포인트도 최근 실적 발표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견고하다. 약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죠. 자신감의 근거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소파이의 이런 전략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다가올 수 있는 금리 인하기에 늘어날 대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잡으러 가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엄선된 고객풀을 통해서 부실 가능성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이중 전략인 셈이죠. 이런 접근 방식이 소파이 비즈니스 모델의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네,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보니까 수익성 개선도 눈에 띄는데요. 금리 인하가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익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2023년 4분기에 처음으로 GAAP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 순이익 흑자를 달성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었죠. 네, 그게 큰 전환점이었죠. 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익 규모를 늘려오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 2024년에는 조정 기준 순이익으로 2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경영진은 내년 2025년에는 이게 3억 7천만 달러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전망은 더 낙관적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2026년에는 주당 순이익, EPS, 이게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인데 이게 77%나 증가하고 2027년에도 36%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엄청난 이익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아주 강력한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확장성이 높다는 건 쉽게 말해서 사업 규모가 커질 때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덜 늘어나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소파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역시 전통적인 은행들과 달리 전국에 그 비싼 임대료 내면서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그렇죠. 전부 디지털로 하니까. 네,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지니까 고객 수가 늘어나고 대출 규모가 커져도 건물 유지비나 지점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성장의 과실이 이익으로 훨씬 더 잘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미래 예상이익 대비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라고 하죠. 이게 47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선행 PE 47배. 이건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맞아요. 시장 평균이나 이미 성숙한 기업들에 비하면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죠. 단순히 이 지표 숫자만 딱 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 충분히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7배면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현재의 이익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죠. 소파이의 경우 저희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성장세, 또 금리 인하라는 우호적인 환경 변화 가능성,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높은 확장성 덕분에 앞으로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녹아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 규모보다는 미래에 훨씬 더 커질 소파이의 모습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기대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소파이는 이미 높은 금리 환경 속에서도 강력한 성장 동력을 스스로 입증해냈고
여기에 앞으로 금리 인하라는 잠재적인 순풍까지 더해진다면 매출과 수익성 양쪽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력 자체가 강한데 환경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우량 고객층에 집중하는 전략. 이걸 통해서 빠른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부실 위험을 관리하려는 노력도 엿보이고요. 물론 현재 높은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은 투자 결정을 할 때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파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 고유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실행력 같은 마이크로 요인이 금리 같은 거시경제 환경, 즉 매크로 요인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래 전망을 만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확장 가능성, 그리고 특정 고객 세그먼트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소파이의 성장과 안정성 모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성장 동력부터 위험 관리, 수익성 개선, 그리고 금리 변화의 영향까지 정말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투자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최대한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 인하 속도가 매우 더디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와서 소파이가 그렇게 집중 공략하고 있는 고소득 우량 고객층마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소파이의 성장 공식과 위험 관리 전략은 과연 그때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대 시나리오를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소파이라는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